2003년 11월 5일 같은 소그룹에서 학교 방과 후 귀가 중이던 14세의 여중생 엄현아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양 실종 23일째인 2003년 11월 28일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엄양이 실종 당시 착용했던 교복용 넥타이, 책가방, 학용품이 흩어진 채로 마치 무언가를 전시한 형태로 발견되었는데요. 묘하게도 공책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이 인위적으로 뜯긴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류품이 실종 예상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8km 떨어진 의정부시에서 발견된 점, 유류품의 주인이 단번에 누군지 알 수 없게 일부를 잃은 부분을 회수한 것을 보면 범인은 피해자 유류품을 한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유류품을 전시한 행동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수사는 잠시 활기를 띄었지만 크게 진척이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지 47일째인 2003년 12월 22일 의정부시에서 엄양의 휴대폰과 운동화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95일이 지난 2004년 2월 8일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약 2km가 떨어진 포천시의 어느 배수로에서 엄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데 발견 당시 손톱과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로 추정되는 것이 칠해져 있었고 매니큐어가 칠해진 시점은 엄양이 사망한 이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일명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체 발견 당시 워낙 사체가 부패가 심해서 부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요. 검안을 통해서나마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 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액 반응 검사 결과상으로도 음성이 나오는데요. 단지 정액 반응 결과만 음성일 뿐 성범죄 여부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엄양을 납치한 후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피해자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매니큐어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니큐어와 비교 분석했지만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찾지 못하여 혹자는 도장용 에나멜 페인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당 물질의 성분도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엄양이 사망한 후 누군가에 의해 손톱과 발톱에 무언가가 칠해진 것이 확실하고 그 행동을 한 장소가 범인 자신만의 독립된 안정적 장소에서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범인은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무언가를 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최대한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기 위해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유는 만약에 범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통해서 자신의 축적된 스트레스 표출이나 욕구 해소와 같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최대한 정성껏 예쁘게 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체 발견 당시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진 형태는 대충 칠한 상태였습니다. 즉, 범인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인에게 있어 사체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남들이 봤을 때 사체에 매니큐어가 발려져 있다는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매니큐어로 인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주목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사체 발견이 늦어지고 실종 기준 20일 이상 지나다 보니 실종 초반과는 다르게 언론에서 점점 등장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유류품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수사는 활기를 띠고 언론 역시 사건을 다시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20여일이 흐르고 크게 수사에 진척이 없다 보니 전처럼 사건 관련 뉴스가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들자 범인은 엄양의 유류품 중 휴대폰과 운동화를 마치 일부러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범인은 요즘 말로 관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종의 심리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 사체 유기 방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엄양의 사체 발견 당시의 모습인데 왠지 익숙한 범죄 현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2차 사건의 사체 발견 당시의 사진으로서 왠지 포천 여중생 사건 사체 발견 모습과 꽤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럼 영화 살인의 추억은 몇 년도에 개봉하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포천 사건이 발생한 같은 연도인 2003년 4월 하순에 개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부각된 색깔은 바로 빨간색이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연쇄 살인범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독특한 시그니처와 같은 것이었다면 포천 여중생 사건 이후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에서도 나타났어야 했지만 나타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천 여중생 사건도 발생한 지도 어느새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이 사건 역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